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자아빠님의 도서죠. 부자아빠님이 읽어주는 삼원 금천비록에서 한 구절 갖고 왔습니다. 주식 관련 도서고요. 삼원 금천비록이라는 옛 일본의 저서를 가지고 부자아빠님이 해설해 놓은 해설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주식시장 최고의 경전이라고 말하는 삼원 금천비록인데 이것을 부자아빠님께서 읽어보시고 새롭게 첨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풀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삼원금천비록은 혼마비전과 같이 일본 주식시장의 2대 경전으로 널리 읽혀지는 그런 책입니다. 부자아빠님께서 읽어주시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제 채널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장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책의 약간 순화된 버전이죠. 주식시세의 비밀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혹시나 없으시면 절판 도서이기 때문에 시중에는 구하기 힘드실 것 같고 중고서적이나 아니면은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운 내용이지만은 그 뜻이 굉장히 심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셔야 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대중과 반대의 길을 가라라는 그 구절을 같이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의 이치. 풍년은 만인이 시세를 비관하고 나도 비관하니 쌀이 싸다고 하여 매도는 금물. 흉년은 천인이 시세를 낙관하고 나도 낙관하니 쌀이 비싸다고 하여 매수는 금물. 풍년이 되면 쌀이 많아 모두 시세를 비관하게 된다. 물량이 많으니 자연히 쌀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풍년에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고 쌀을 팔려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 일반적인 이치다. 이때는 자신도 시세를 비관하게 되고 매도에 동참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는 매도하려는 물량이 많아 과매도 상태가 될 수 있다. 시장은 지나치게 저평가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흉년에는 쌀이 적어 모두 시세를 낙관하게 된다. 물량이 적으니 자연히 쌀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흉년에는 쌀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사려는 사람들이 많다. 흉년이나 풍년에는 시세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거나 지나치게 낮게 형성이 된다. 그리고 이미 풍년이나 흉년을 예상해 미리 가격이 반영이 된다. 시세가 낮게 형성되었을 때는 그 반동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너무 저가에 팔지 않는 것이 좋다. 시세라는 것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우시다 곤자부로의 생각이다. 과매도 상태가 돼서 가격이 바닥까지 떨어지면 오히려 쌀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과매수 상태가 돼 가격이 천장까지 오르면 오히려 쌀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바닥에서 악재는 눈을 감고 살아. 전년 풍작일 때 가을, 겨울 고저를 생각하는 노래. 묵은 쌀 많고 풍년이 예상되는 저가미는 햅쌀, 추라기의 상승의 해임을 알라. 쌀의 재고도 많고 풍년이 되니 쌀값이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햅쌀이 나올 무렵이면 쌀값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이미 충분히 시세가 쌀 가격의 약세를 반영한 상태이므로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적고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렇듯 시세의 원리는 만인의 의표를 찌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주식시장에 대해 비관할 때 주가가 바닥인 경우가 많다. 이때부터 주가는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약세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강세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마련이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위험을 사는 것이다. 주식 투자는 하나의 사업과도 같다. 주가가 쌀 때 살 수 있는 사업가적인 모험 정신이 필요하다. 바로 위험을 사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비관하고 회의할 때 위험을 안고 투자에 뛰어든 사람은 그 대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순간을 감내하지 못한다면 투자를 할 수 없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업가로서 그 기업에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그 기업의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일시적인 재료를 보지 말라.
강한 재료가 나타나면 모두 낙관적이 되니 고가를 따라 매수하는 것은 금물. 강한 재료가 나타나면 모두 낙관적이 되니 주저하지 말고 매도의 씨를 뿌려라. 강한 재료가 나타나면 시장에서는 낙관론이 지배하게 된다.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때는 이미 호재가 가격에 반영되어 값이 많이 올라간 상태다. 이때 사면 고가에 사게 되는 것이다.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 역시 좋은 주식을 사는 것이지만 항상 주가가 저평가된 시점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투자법의 핵심이다. 강한 재료로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른 상태라면 추격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때는 순중하게 매도를 생각해 봐야 할 때다. 네 번째, 대중심리의 허점을 노려라. 쌀 흉작으로 일제히 매수에 나서면 바보가 되어 매도의 씨를 뿌려라. 홍수와 태풍으로 급등하면 바보가 되어 매도의 씨를 뿌려라. 홍수와 태풍은 쌀 농사에 타격을 주고 자연재해로 흉년이 들면 시장에서는 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 홍수와 태풍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면 매수세가 왕성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가격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흉년인데도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재고 쌀이 많아 가격 급등에 따라 일제히 쌀이 방출돼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그러므로 투자자들의 예상은 기분에 따른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삼원금촌비록은 시장에서 심리적인 면을 분석하고 이런 심리적인 면이 거래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처음으로 시장에서 심리적인 영향에 주목한 것이다. 오늘날 주식시장에서도 심리적인 면은 대단히 중요하다.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투자자들의 심리다. 이 투자자들의 심리는 실제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많다. 시장이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하고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비관한다. 그래서 항상 시장은 실제보다 더 앞서간다. 가격이 하락할 요인이 있으면 하락폭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반대로 상승할 요인이 있어도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한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 같은 주식시장의 심리에 대해 적절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의 이야기다. 주인과 그 개가 함께 산책을 한다. 개는 주인을 앞서 달리기도 하고 또 주인의 뒤에서 따라오기도 한다. 개는 주인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함께 산책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항상 개는 주인과 함께 간다. 이처럼 주가도 시장 상황을 앞서가기도 하고 뒤따라오기도 한다. 이처럼 시장이 다소 앞서가는 것은 투자자들의 심리 때문이다. 이런 심리적인 문제는 시장에서 다소 과장되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투자자는 너무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크게 좌우돼서는 안 된다. 우시다 군자부로는 거래에서는 대중들의 움직임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자신의 소신에 따라 거래해야 한다. 주식시장에서도 소신파 투자자가 진정한 투자자다. 모두 매수에 나설 때는 군중심리가 강하게 나타나는 때이다. 이때는 매수할 때가 아니라 매도할 때이다. 우시다는 시장의 인기가 강하고 나도 사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도 사고 싶어질 때가 바로 매도의 시점이라고 말한다. 지나고 난 다음 돌이켜보면 바로 그때가 상투일 때가 많다. 그때가 매도 시점이었던 것이다. 자, 짧은 구절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안 되는 것이 나만 다르게 대중들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강한 재료를 보고 매수를 할 때 과감하게 매도의 씨를 뿌리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역발상적인 생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에 나오는 삼원금촌비록에 쓰여진 것처럼 대중의 심리를 반대로 활용하실 수 있을 때 진정한 투자자로서 수익을 내시면서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책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